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묵도록 돌립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삼일째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수소의학, 치유신학, 역사상 존 웨슬레이가 최초로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 네 가지로 원초적 의학이라는 1747년도에 발간했습니다. 120페이지. 이것이 영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유럽 전역에. 그래서 엄청난 그 건강에 대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 똑같은 효과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는 수소가 알려지지 않아서 부정한 종이 힌돌에서 수소의학, 일본에서 출발한 수소의학은 수소 하나인데 에덴 동산의 네 가지를 수소의학으로 아마 힌돌이 세계 최초로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교회마다 수소의학 건강학교가 개설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전도에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겁니다. 아마 오셔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이제 7개월 동안 치유신학교, 수소의학 건강학교 그런 이름으로 셋째 주 월화 이틀 동안 책 한 권씩 공부합니다. 많이 오시고 환자들 오시면 정말 횡재를 만날 겁니다. 암이라든가 각종 성병, 각종 질병 오신 분들이 오시면은 이 수소의학이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참 멋있습니다.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아시아 한국 시대 제목을 드디어 4번 지난 주간에 방송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작년 12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 논쟁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환단고기가 진서냐 가서냐 논쟁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 저도 논쟁에 뛰어든다. 급하다. 그래서 긴급히 이 신년 특집 3가지 태풍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아시아 한국이 주 내용이니까 이 이름을 여기다 붙였습니다. 늦게 이렇게 붙여서 송구합니다. 아시아 한국 시대 2020년 신년 특별 설교 5번째입니다. 21세기 태풍 3가지. 첫째 태풍은 AI, 둘째 태풍은 과학, 셋째 태풍은 아시아 시대, 한국이 중심 시대. 그런 의미로 1월 한 달 동안 화수목금 4번, 그래서 16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날 때까지 아시아 한국을 제가 연구하는데 최초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이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들에게 축복하죠. 함은 종이 되라. 셈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야벳은 놀랍습니다. 창대케 해라. 그런데 셈, 함, 야벳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야벳은 셈의 장막이에요. 이 셈의 장막이 뭐냐?
셈의 장막이 뭐냐? 야벳은 창택한다. 서구 문명입니다. 성교를 창택했고 물질을 창택했고 과학을 창택했습니다. 셈이 하나님 찬양,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야벳이 창택하고 셈의 장막에 이게 어디일까? 정말 연구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은 이게 함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은 창세기 11장에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하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이동하고 셈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그 땅, 그리고 두 형제가 나뉘었다. 벨렉은 욕단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스바까지 시베리아거든요. 바이칼로스거든요. 이것을 4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권의 책을 이렇게 발간했다는 것을 한국 상고사에 대해서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한국 상고사, 힌두르 한국 상고사 쳐보면은 제 연구 방송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구절이 1월달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아시아 한국 시대 성경과 한국 상고사의 이건 먼저죠. 아시아 한국 시대의 2020년 신년 특별방송 태풍 3가지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이 모든 내용은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준다.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내용은 마가복음 2장 22절 21세기 가죽 부대로 바꾸어 줍니다. 세 번째, 이 모든 3가지 태풍은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싹의 시대 구약, 이삭의 시대 신약 시대, 곡식의 종말 시대 문을 활짝 열어준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2026년 AI 시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AI 2025년까지 AI가 준비 시대가 끝났고 26년부터는 본격적인 AI 시대. 이제 10년 후는 빠르게 보신 분들은 5년이죠. 4년이고 AGI 시대, 범용 시대, 이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ASI, 초지능, 범용에서 초지능 시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인간과 AI가 융합되는 싱귤레리티 시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첫째 태평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태평은 과학입니다. 3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뉴턴의 엄청 광학과 중력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광양자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 역학, 세 기둥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현대 과학을 구성하고 있고, 이것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줍니다. 이 과학이 가죽부대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이 과학이 놀랍도록 곡식 시대를 다 열어줍니다. 엄청난 태풍이 지금 몰고 왔다. 그래서 부정한 종은 삼일체 과학신화 35권 총 대표줘서 그리고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1150권 중에서 정말 대표조서로 이 땅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이다. 그 중심은 아시아 시대, 한국 시대, 한국이 중심 시대. 이런 취지로 10가지 제가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과 한국 상고사 역사를 비교 통합 가설로 제가 제시합니다. 이 앞에는 가설이라는 말을 모르고 빠뜨렸는데 왜 가설이라고 그러냐? 이건 한국 상고사 연구이기 때문에 성경과 한국 상고사를 융합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완벽하지만 한국 상고사는 지금 논쟁 중에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국이 이야기하면서 가열됐습니다.
강단사가와 제야사가라는 두 세력이 지금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갖지만은 연구라는 측면에서 비교, 성경과 상고사를 비교해서 통합해서 가설로 제시한다. 제 후배 죄종들이 이제 제 연구를 발판으로 해서 확정 지어줬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가설로 좀 겸손하고 싶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한국 상고사 역사 비교 통합. 성경과 한국 역사 오늘 첫 번째 이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어서 계속 삼일체 신앙, 내일은 삼일체 신앙, 유일신 신앙, 제사 신앙, 민족. 왜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첫째, 성경이 10가지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본다. 두 번째, 왜 아시아 시대 한국이 중심 국가로 보느냐? 삼일체 신앙, 우리 민족은 유일신앙, 제사신앙. 세계에서 삼일체 신앙은 유일한 한국 상고사 하나뿐입니다. 이스라엘도 삼일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삼일체 신앙을 보여준 민족은 우리 상고사뿐이다. 세 번째는 세계 최고의 과학 민족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시아 한국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만 년 역사와 환단고기 민족이다. 환단고기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성경과 통합시켜서 개인적으로 입증하면서 이것 때문에 아시아 한국 시대 중심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부도지 민족. 여섯 번째, 수메르 문명 민족. 일곱 번째, 그리스 철학과 과학 이론 기업 민족. 그리스가 어디에서 철학과 과학을 전수받았는가? 우리나라 상고사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하면은 즉시 회개하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부경 신앙과 철학 민족, 고조선 세계 5문명, 세계 최고 종말론 신앙.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상고사에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상고사를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설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뜨겁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10가지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 첫째, 창세기 3장 6절 7절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세 번째, 창세기 4장 8절 10절 아벨의 순교. 창세기 7장 6절 10절 노아 홍수. 창세기 9장 26절 27절 하나님 찬양 셈의 장마. 역단의 후속 동쪽 산 이동. 창세기 10장 21절 31절. 신할 평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창세기 11장 31절. 11시 품꾼. 창세기 20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해 돋는 곳에 인친다. 계시록 7장 2절 3절.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이 10가지 성경 구절을 다 가슴에 담고 이 성경이 우리나라 상고사에 어떻게 연결된가? 우리나라 상고사에 과연 여기와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4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다. 현지에서는 한국 상고사 논쟁 중에 있기 때문에 비교 가설로 제가 제시하고 더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언제든지 제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면 정정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계의 소망과 세계계의 소망을
외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은 일본 에덴 동산은 부도지 마고성과 일치합니다. 아담과 선악과는 부도지 오미의 변과 일치합니다. 아벨의 순교는 부도지 황궁시의 순교와 일치합니다. 노아 홍수는 부도지 청소물 심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 찬양 셈의 장막은 한국 삼일체 신앙, 유일신 신앙, 제사 신앙이 입증됨으로 일치한다. 그 다음에 욕단의 후손이 동쪽산 이동했다. 이것은 알타이를 넘어온 우리나라 천성 민족, 배달국 동쪽 이동 민족이라고 환단고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 바벨탑 사건은 삼성기 하에, 여기는 환단고기라고 빠졌네요. 환단고기 여기다 넣겠습니다. 넣어주세요. 환단고기에 빠졌습니다. 신할 평지는 삼성기 하에 바벨탑 사건 신할 평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것은 창세기 11장 32절인데 삼성기 하에 우리나라 환인 왕국이 12분국이고 우르라는 나라가 여기에 우리나라 상고사 지도에 편입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4개는 5개는 부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4개는 부도지입니다. 1, 2, 3, 4. 그리고 하나님 찬양 여기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기까지는 환단 고기를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11시 품권은 세계 선교 중심이다. 이걸로 입증합니다. 그리고 해돋는 것에 인친다. 이것은 정말 신앙 민족이 어딘가. 해돋는 것은 계시록이거든요. 그 민족이 어딘가. 천부경에 보면 일종무종일. 세계에서 최고의 종말론 민족은 한국 상고사다. 다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일을 한 달 동안, 이제 지난 주간까지는 첫째 태풍 AI, 둘째 태풍 과학, 그리고 한국에 대한 10가지 서론격으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이제 본론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저는 이 10가지가 아시아 한국 시대 한국이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과 한국 상고사의 역사를 통해서 주장한다. 그러면은 과연 터무니없는 이야기냐? 아니면은 가능한 이야기냐? 먼저 세계적인 학자들이 21세기는 아시아 한국 시대가 도래한다. 주장한 학자들이 7사람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터무니없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 자, 첫째, 조지 프리드먼 박사입니다. 이번은 국제정세 분석가입니다. 그 싱크탱크 스트래포라고 유명한 기관인데 설립자예요. 이 사람이 지정학적 미래 예측이라는 데서 세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2030년까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통일 한국은 일본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 서태평양의 강력한 강대국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보상할 것이다. 한국이 중심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짐 로저스 알죠? 투자자. 짐 로저스는 세계 3대 투자자 로저스 홀딩스 회장입니다. 이 사람들 시장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통일 한국은 통일을 전제합니다. 통일이 저도 같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그냥 제 감정적으로는 2030년대가 30년대, 40년대 그 기간이 상당히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정 주장한 건 아니나 우리가 그때 지금 세계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30년까지라고 조지 브리먼 박사가 발표했거든요. 좀 여유 있게 40년대까지 혹시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키지 않을까. 저는 통일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노조선은 뭐라 했냐면은 통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곳이 될 것이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기술이 결합하면 한국은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한국 시대 한국 중심론을 뒷받침합니다. 세 번째, 기 브루몽, 캐나다의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입니다. 예, 인류 문명을 연구한 학자거든요. 이 사람 뭐라 했냐면은 인류 문명의 중심이 서구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핵심 중심지는 한국이 될 것이다. 한국의 도덕적 가치와 홍익 인간 정신이 21세기 인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크 이탈리, 프랑스의 경제학자죠. 미래학자고 미테랑 대통령의 고문이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은 21세기 세계의 가장 역동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으며 특히 한국의 교육 열기와 혁신 역량이 21세기 민주주의와 경제의 새로운 모델, 창의적 국가를 제시할 것이다. 놀라워요. 폴 케네디 있죠. 예일대 교수,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거의 웬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이분은 뭐라 하냐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했으나 가장 놀라운 성장을 이룬 국가로 평가하며 기술력과 군사력을 겸비한 한국이 21세기 동북아시아 질서의 균형추 역할을 할 주역이 될 것이다. 참 놀라워요. 한 사람 더, 조지 푼 아이어,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전 미 국방부 차관보였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 조지 푼 아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K컬처를 통한 소프트 파워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매력적인 문화 국가로서 세계 이론과 표준을 주도하는 지도적 국가가 될 것이다. 한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구글의 레이 커즈와이어, 싱귤레리티 특이점, 2045년도에 특이점이 온다 책을 썼죠. 2005년도에 썼고 특이점이 시작된다 작년도에 썼죠. 2025년도에.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세계 최고의 서각입니다. 기술력 특이점이 오는 미래에 한국이 가진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 기술의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갈 것이며 기술 문명을 선도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그 이외에도요, 한국 중심스러운 많은 책들도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아니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뭐입니까? 어떤 학자는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 중심설 이런 책도 나왔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우리 국경을 축소할까? 우리는 그토록 우리나라 땅을 아니라고 그럴까? 어둔한 참 지혜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저는 신학자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10가지를 40년 연구했고 한국 상고사와 통합을 이루었고, 한국 상고사는 지금 논쟁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설이라고 해서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저는 성경이 기록이 역사에 있다고, 성경이 잘못됐나요? 성경이 있는 것이 한국 상고사에 나타났다. 그러면 상고사도 진실일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것은 제야 사가들이 주장하는 이론들과 일치한다. 충분하게 성경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 그리고 세계 선교의 마무리, 그리고 계시록 시대, 주임 재림 시대에 선도할 한국교회, 한국신앙, 지금은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일으킨다고 보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근거하고 있는 부도지가 에덴 동산 선악과 아벨 순교 노아 홍수까지 부도지에서 근거를 잡는다 그랬는데, 부도지라는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차관 상고사, 이것은 신라 눌지왕 때 박재상이 있어, 박재상은 왕의 최측근으로 제1 서각이었습니다. 당시 부도지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단고기는 환인 황국 9173년도에 시작됐죠. 그 다음에 7대 3300년간이 이제 진행되는, 그 다음에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국, 여기까지만 환단고기, 환인, 환웅, 당군, 이 세 시대, 환인 시대, 배달 시대, 조선 시대를 역사를 기록한 것이 환단고기예요. 삼성기상, 삼성기하,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5권으로 당군세기, 개연수가 1911년도에 편집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부도지는 여기까지, 부도지를 내가 인용했다고 그러는데, 부도지를 신뢰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논쟁입니다. 나눠졌습니다. 강단사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야사관은 인정합니다. 부도지를 인정하는 학자들을 제가 7사람만 제시하겠습니다. 정경희 박사, 국제내교육대학원대학교 교수인데, 부도지를 기반으로 한국 선도의 역사와 마고 신화를 학술적으로 체계했다. 학술적으로 부도지를 체계했다. 이창구 박사, 카톨릭 대학교 교수입니다. 부도지에 나타난 역법, 달력과 상고사를 연구하며 그 역사적 실체를 옹호하는 논문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김상일 박사, 한신대학교 지금 명예교수죠. 현대 물리학과 수리 철학의 관점에서 부도지의 윤려 사상과 수리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대학교 조옥구 박사님, 부도지 연구를 통해 한민족 고유의 천지창조 신화와 정신문화를 대학 강당과 학술지에 소개를 했습니다. 박성수 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입니다. 주류 학계의 원로였어요. 이분은 원로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박성수 박사. 부도지를 비롯한 제야 사서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한국사 연구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윤창희 박사, 공주대학교 교수입니다. 부도지에 기록된 인류의 이동 경로와 고대 문명의 발생을 지리학적, 역사학적으로 했다. 제가 이번에는요, 근거를 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주장하지 않고. 왜? 대통령이 불붙인 이 논쟁에 저는 기독교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성경적인 근거로서 한국이 마지막에 아시아 한국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계시록이란 재림의 구약은 유대인, 신약은 야베 쪽, 정말 재림 때는 계시록 시대는 아시아 한국 시대다. 셈의 장막이다. 이러한 신학적 제가 관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지를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하겠습니다. 우시라 박사인데,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항공대학교 교수인데 책도 많이 썼습니다. 상고사에. 우시라 박사는 웬만한 사람 다 알죠. 요한 문명, 홍산 문명 연구하며 그 문화적 배경을 설명할 때 부도지의 논리를 보조적으로 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가지 주장에 대해서 제가 부도지의
4번,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째까지는 환단고기 근거,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석학적 근거, 이렇게 구분했고, 이거 환단고기는 다음에 부도지 자세히 또 10가지 주제에 나옵니다. 충격적이에요. 놀라워요. 우리 신학자들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연구는 그건 무의미하죠. 성경은 모든 것의 본질이요 출발이에요. 성경이 설명하지 못한 것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도 저는 없다고 봐요. 확실합니다. 부족한 종이 1150권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이 아닙니다. 1150권 중에서 어떤 책에서도 본문을 통해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성경이 위대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보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에덴 동산 문제 하나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 3가지 설이 있거든요. 부도지에서는 마고성이라고 그래요. 이 마고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요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터키 동부 쪽이에요. 왜 그러냐? 창세기 2장에 보면 4강이 있는데 에덴에서 발원했다. 에덴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4강이 뭐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두 강 이름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발원한 지역이 터키 동부니까 칼빈이 이걸 주장했어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보리는 성경에 나오는 명칭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이거든요. 이라크 남쪽 삼각지역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두 강,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신학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2가지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주장하는 에덴 동산이 한국 상고사에는 부도지의 마고성으로 나와요. 그리고 환단고기에서는 파메르 고온 천산산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좀 충돌이 되잖아요. 파메르 고온 천산산맥은 어디냐? 이라크와 이란에서 동쪽으로 한참 가요. 파메르 고온은 큰 전체고 천산산맥은 거기 한 줄기예요. 여기는 우리 민족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저 스바까지 갔다. 시베리아까지 가고 바이칼 호수에서 터전을 잡았다. 그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데 그러면 이라크설과 이라크 민설과 터키 동부설 신학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신학자들 편에 있습니다. 이쪽이거든. 그런데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을 알기 때문에 혼동이 올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노항수 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축이 틀려졌다. 그러면서 상당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에덴 동산에 근거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참고로 하세요. 그런데 칼빈이 주장한 터키 동부나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라크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수메르 문명을 일으킨 지역,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나라 상고사의 환단고기에 나와 있어요. 수미루 삼성기 상에 보면 12연방국가가 있었는데 환인 왕국이 7197년도에 세워진 환인 왕국이 12연방국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좌쪽으로 있는 연방국가의 하나가 수미루다. 수미루가 어디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사이 이라크 및 거기가 본부예요. 거기가 신학자들이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면은 마고성 해석을 바로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이 실제론이다. 이걸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철학적 사유론으로 무조건 믿었어요. 훌륭했습니다. 이제는 더 훌륭하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플러스
보여주고 입증해야 돼요. 제 사명은 삼일째 과학서는 35권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과학은 실험이니까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철학적 사유론 성경의 해석이 플러스 과학적 입증,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입증을 해야 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유명한 말했죠.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일관계시예요. 성경 밖에도 하나님이 구속의 양식이 있다. 구원은 없지만 양식이 있다. 한국 삼고사도 구원은 없지만은 구속의 양식을, 이제 동양의 역사를 봐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서양사, 그의 대표저서가 구속사예요. 구속사 대표저서가 서양의 역사예요. 이제 동양의 역사 하나 남았어요. 아시아 한국이 중심이 된다면 동양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입증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오늘 10가지 성경 구절을 아마 최초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부도지와 환단 보기를 통해서, 또 신약은 해석학적 논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아시아 한국 시대 중심이 될 수 있다. 이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제가 1985년 계시록을 접하면서 바로 그 해에 한국교회가 마지막에 재림신앙의 마지막 시즌이 중첩되어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서구신학이 위대함을, 보물을 지켜야 돼요. 가죽 부대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과학입니다. 새로운 역사입니다. 대통령께서 환단국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21세기 세 가지 태풍, 아시아 한국 시대, 한국의 중요한 사명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가지 성경 구절을 가슴에 안고 40년 살아왔습니다. 21세기 아시아 한국 시대 세 가지 태풍, AI 태풍, 과학의 태풍, 한국 중심론의 태풍이 진실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민족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도들이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